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어떤 잘못된 설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은행의 예금 적금에 비해 불이되는 율이 높고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 많이 모아진 돈으로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자녀학자금, 여행경비,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초저금리 시대에 종신보험만큼 돈을 모으기에 적합한 상품은 없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아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순수 연금보험, 저축보험을 가입했는데 그거 해지해라. 종신보험이 돈을 모으기 더 좋다.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은 설계사 수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들은 종신보험을 계속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종신보험 가입자분인데 예. 1억 7천만 원 손해를 볼 뻔한 분. 예.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손해가 발생할 뻔했던 건가요? 아마도 이분의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민원이 수용되어서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 4건에 대해서 총 납입했던 보험 전부를 돌려받으셨습니다. 민원이 들어가고 이제 그 해당 보험사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의뢰인과 합의서 작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 작성했던 합의서입니다. 이분은 오땡땡 의뢰인이라는 분이시고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3건 가입하셨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1건 가입하셨었습니다. 1, 2번 계약에 대해서는 총 4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1번 계약과 2번 계약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소속된 지점장이 같이 상담을 해주러 왔습니다. 재테크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을 해주면서 이 종신보험이, 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돈을 모으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계약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 의뢰인의 여유자금이 통장에 한 2억 정도 있었습니다. 설계사한테 이 2억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세금적인 측면이나 이자의 양적 측면이나 결국 이 종신보험으로 2억을 운영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아니 이 2억에 대해서 일시납을 한 것도 아니고 월납보험료로 나눠서 내게 설계사가 만들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 1,000만 원 상상이나 가십니까? 월 납입보험 1,000만 원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 납입하는 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설계사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거 1,000만 원 내는 거 부담스럽고 더 이상 못 내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냐. 설계사가 뭐라고 안내를 했냐면 이거 가입한 지 2년만 지나면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도 되니까 그리고 적게 내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일단 유지를 하자. 이렇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것이 마치 고객에게 대단한 장점인 것처럼만 설명을 했지 고객에게 발생할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모아진 돈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계속 차감되는데 말이죠. 결국 이 의뢰인은 설계사의 말을 믿고 2년 동안은 보험료를 계속 냈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유납입으로 변경을 해서 보험료를 적게 납입을 하였습니다. 2월 25일 날 삼성생명의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 합의서 작성 및 보험료가 반환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7일 만에 컨설팅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때까지 총 납입했던 보험료가 3억 3천만 원 가량, 그리고 해지에서 받을 수 있었던 예상 해지 환급금이 1억 5,400만 원 가량, 결국은 절반도 못 받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를 만나지 않고 그냥 해지를 했다면 1억 7,500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건에 대한 보험료 합의,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님께서 민원을 넣었던 서면 내용입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뢰인은 계약 4건 모두 자필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에 대한 증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포인트로 잡은 거는 상품 설명을 설계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했었고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던 내용인데 변액에 대해서, 변액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 이를테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운용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그 손해가 그대로 고객에게 기속이 된다. 그리고 종신보험을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판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보험 설계사들이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 그렇죠. 설명도 거짓말로 하고 고발 한번 가야겠는데요. 아직도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 것처럼 연금보험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하는 보험사와 보험 설계사들을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이 종신보험은 월 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불이되는 게 아니라 월납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차감하고 사업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불이가 되는데 이 차감되는 합이 통상 30%가 넘어갑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설령 종신보험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으면 원금이 도달하는 시점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 원금 도달하는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한 20년 후 맞아요. 추가 납입을 안 한 경우 보세요.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으신데 그래 20년 뒤에 내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화폐가치 계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계산해서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20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20년 있다 내 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반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 추가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저는 돈을 모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사망 보장이 소멸됩니다. 저축도 하고 보장도 받겠다는 이런 생각 일장춘몽입니다. 요즘 되게 요즘 한자 배우죠. 자꾸 오늘 질문해서 죄송한데 아 귀찮아 죽겠는데 진짜. 제가 질문하는 역할 아 아니에요. 맞다. 원래? 질문 바장이니까. 중간에 좀 빼서 써라. 중도 인출, 중간, 예. 중도 인출을 해서 쓰라는 거는 어떤 금액에서 중도 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월납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모아지잖아요. 네. 이게 실은 해지 환급금이에요. 해지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돈을 빼실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약관대출. 중도인출은 무이자로 찾았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의 뭐 50%면 50%, 60%면 60%. 그거는 이제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해지 환급금의 몇 프로까지는 무이자로 찾아 쓰는 게 가능합니다. 무이자인 대신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아 다시 넣을 수 없다. 없어요. 빼면 그만이에요. 끝. 근데 약관 대출은 소정의 이자를 내는 대신 상환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내가 낸 돈을 다 찾아 쓰는 거 아닙니까? 이미 분리되는 금액 자체가 작은데 30% 차감하고 나머지 70%는 모아지는데 눈덩이가 슬슬 굴러가려고 하는데 또 뺏은다면 이게 낸 돈이 다 분리된다면은 또 찾아 쓰는 거 기능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의 일부분만 모아지는데 그 적게 모아진 돈에서 또 찾아 쓴다? 왜 종신보험을 돈을 몰라고 가입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중도 인출을 하든 대출을 받든 사망보험금에 대한 효과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해지환급만 바뀌는 거예요. 예. 해지환급만 예. 바뀌는 예. 그럼 해지환급금이 너무 적어지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설계사들은 마치 기능인 것처럼 왜냐면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니까 고객은 부담스럽게 느끼니까 도중에 돈 필요하면 찾을 수 있다. 외에는 설명하지 않죠.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예.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1년 4개월 동안 법무법인 진성을 통해서 보험해지 환급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 의뢰인의 민원을 대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태도나 이런 사안들을 방관하는 금감원의 태도 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범금민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화난 사람들 예. 이게 어떤 곳인가요? 변호사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 소송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집단 소송 플랫폼. 예, 맞습니다. 예. 보험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을 대대적으로 모을 예정이고 언론사에 아까 말했던 보험사나 금감원들의 이런 태도들,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많이 알릴 생각입니다. 혼자의 힘은 약할 수 있으나 우리의 힘은 강하다는 거 반드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의뢰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 성공한다고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유사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민원 대행을 하시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일단 맡기게 하면 무조건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납입법률 전부를 돌려받는 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쉽다면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왜 지불하면서까지 맡기겠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면 되는데 보험회사의 저항이 강해질수록 저는 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진성은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믿고 의뢰하신 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금전적인 손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신보험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짚어봤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고반장님한테 아니 계속해서 물어보더라고. 고반장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들다 힘들어. 자, 그럼 보고 채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할 게 좀 남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할 때마다 구독자가 적게는 100명, 많게는 150명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촬영했을 때 한 3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올 때 보니까 450명 거의 근접했더라고요. 오. 네. 쑥스럽지만 기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보고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뭐야